일본의 초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제된 예술이고 김밥은 싸구려 도시락일 뿐이라는 편견. 그리고 그 중심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일본 초밥 문화를 퍼뜨린 유통 여왕. 그런 그녀가 김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의 김밥이 어떻게 유럽의 식문화를 뒤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반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감동 스케치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하딩턴입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유럽 최고의 유통체인 하딩턴 마트를 이끌고 있죠. 영국 왕립 귀족 출신인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젊은 시절부터 유통업계에 몸담았어요. 전통과 고급 식문화를 중시하는 저에게 있어 품격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딩턴 마트가 유럽 1위 유통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저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처럼 제 삶도 항상 높고 우아했어요. 최고급 재료로 만든 아침 식사 맞춤 제작된 정장,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리무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저는 이 모든 걸 제 노력으로 일궈냈다고 자부했어요. 수십 년간 흘린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성공이었으니까요. 제가 유럽 마트 푸드코트에 처음으로 일본 초밥을 도입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시만 해도 생선을 날 것으로 먹는 문화는 유럽인들에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일본의 초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제된 예술입니다. 이 한마디로 저는 유럽 전역의 초밥붐을 일으켰죠. 고급스럽고 세련된 프리미엄 아시아 퀴진이라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어요. 매장마다 일본 전통 스시 셰프들이 직접 서비스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매료되었습니다. 초밥을 유럽에 소개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에는 모두가 제 아이디어를 비웃었습니다. 날생선이라고요? 유럽인들이 그걸 먹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보여준다면 그들은 받아들일 거라고요. 결국 제 예상은 적중했고 초밥은 유럽 고급 식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성공이 저에게 더 큰 자신감을 불어넣었죠. 그런 제게 한국 김밥은 솔직히 말해 그저 저렴한 도시락 음식에 불과했어요. 김밥은 어린아이들 소풍 도시락이지 진짜 음식은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김밥을 무시했죠. 제 머릿속에서 김밥은 초밥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늘 최고만을 원했고 최고의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의 철학이었거든요. 한 번은 런던의 한 작은 한국 식당에서 우연히 김밥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원통형 음식이 초밥과 비슷해 보여 관심이 생겼죠.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흥미를 잃었어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때의 저는 가격과 가치가 비례한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오만했던 저는 그날 김밥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30세대의 소비 습관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고객들은 더 이상 고급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선시하는 건 투명성, 건강식, 신뢰 가능한 생산 과정이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마트의 전통적인 시스템은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회의에서 듣는 보고는 암울했습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고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죠. 푸드코트 매출은 2년 연속 하락했고 마트 내 여러 매장이 이미 폐점 수순을 밟고 있었어요. 임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죠. 마케팅 이사 제임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하딩턴 여사, 젊은 고객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SNS에서 진짜 음식을 찾고 있어요. 투명한 조리 과정, 신선한 재료, 정직한 가격을 원합니다. 재무 이사사라도 우울한 목소리로 덧붙였죠. 경쟁 업체들은 이미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지고 있어요. 제 사무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운영부의 젊은 직원 톰이 들어왔어요. 그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이었죠.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한국 브랜드 한도시락이 유럽 진출을 희망하며 소규모 매장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실시간 조리 스트리밍 시스템이 화제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 내키지 않았어요. 김밥이라니요? 하딩턴 마트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빈 매장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마지못해 입점 허가를 내렸어요. 김밥 같은 걸 누가 사 먹겠어? 곧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내심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마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하지만 당장의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과 하딩턴 마트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김밥 매장 설치 현장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저는 이미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전날 밤 제가 받은 매출 보고서는 최악이었거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죠. 마트에 도착해 지루한 표정으로 현장을 살피던 중 한도시락 대표인 장은지와 마주쳤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은지는 매우 세련된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상외로 젊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어요.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에게서는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저를 보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입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신뢰로 승부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냉담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며 대답했어요. 맛보는 건 고객들이 할 일이지 내일은 아니니까. 사실 저는 이 매장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김밥을 사 먹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저희 마트를 찾는 상류층 고객들이 말이에요. 은지의 눈빛에서 뭔가 강한 의지가 느껴졌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한국 사업가가 유럽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도시락 매장 공사 현장의 분주함을 떠올렸습니다. 열정은 있어 보이는군 하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어요. 그날 밤 저는 넓은 침실의 창가에 서서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과 달리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하딩턴 마트는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모든 열정과 시간을 바쳐 키운 이 브랜드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제 독백은 창문에 희미하게 반사되었습니다. 몇 주 후 곧 빠지겠지 생각했던 한도시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도시락이 입점한 지 단 2주 만에 그 지점의 푸드코트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는 계산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고요. 직접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재확인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딩턴 여사 숫자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매장들의 매출도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김밥을 사러 왔다가 다른 상품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회계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믿기지 않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어떻게 김밥 하나로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마케팅팀에 SNS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헬시김밥, 해시태그 오픈조리, 해시태그 K푸드 다이어트 같은 해시태그가 연일 올라왔어요. 점심시간마다 길게 늘어선 줄은 인근 매장들까지 활기를 되찾게 만들었죠. 매장 관리자로부터 온 이메일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줄이 긴 건 처음 봐요. 김밥 하나 때문에 이 마트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아 저는 변장까지 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나타나면 직원들과 고객들이 긴장하곤 했지만 이번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덕분에 있는 그대로의 현장을 볼 수 있었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김밥 코너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고객들은 매장 앞 대형 모니터로 조리 과정을 지켜보며 김밥을 고르고 있었어요.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빠르게 손을 움직이면서도 하나하나 정성스레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놀림에는 자부심이 느껴졌고 고객들의 표정에는 신뢰와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 고객이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 눈앞에서 직접 말아주는 음식이라 신뢰가 가지 않아? 초밥보다 더 신선하고 부담 없어. 게다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다 보여주잖아. 이런 투명함이 진짜 중요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초밥보다 더 신선하다고? 저의 자부심이었던 초밥이 김밥에 비교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죽어가던 마트가 갑자기 살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밥이 이 마트를 살려냈다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김밥 매장 곳곳에는 다양한 건강식 옵션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현미 김밥, 퀴노아 김밥, 글루텐 프리 김밥까지. 고객의 건강 상태와 알러지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김밥을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있었어요. 모든 게 투명하고 맞춤화되어 있었죠. 매장 곁에 비치된 고객 피드백 노트를 훑어보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김밥은 정직하고 따뜻합니다. 제 아이는 아토피가 심해서 늘 식단에 예민했는데 이 김밥을 먹은 날부터 더 이상 몸을 긁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식 없이 음식을 골고루 먹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켜온 고급 식문화의 기준이 너무나 좁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도시락 시스템은 단순한 음식 판매를 넘어 고객에게 신뢰와 만족, 그리고 감동까지 전달하고 있었던 거였죠. 모든 게 믿기지 않아 직접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의아해했지만 이제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식품 유통의 미래를 바꿀 혁신이라고 느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도시락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그들의 성장 스토리와 철학이 담긴 기사들을 보며 점점 더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40년의 경영 인생을 되돌아보았어요. 과연 제가 진정한 혁신을 이뤄낸 적이 있었을까요? 초밥을 유럽에 도입한 것도 분명 새로운 시도였지만 그것은 단지 기존의 고급 음식을 새로운 시장에 소개한 것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밥은 달랐어요. 그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은지가 보내준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도시락 본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건물 외관과 달리 내부는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큰 모니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전역의 매장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각 도시의 한도시락 매장에서 김밥을 만드는 모습들이 동시에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맞이한 장은지는 런던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본거지에서 만난 그녀는 더욱 자신감이 넘쳤고 편안해 보였어요. 먼 길을 오셨네요. 저희 시스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진정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건지.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은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본사 투어를 시작하며 저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를 목격했습니다. AI 기반 재고 수요 예측 시스템은 전국 매장의 판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재료 발주량을 계산했어요. 자동화 위생 점검 시스템은 조리대의 온도부터 직원들의 손 세정 상태까지 모든 것을 모니터링했죠. 전국 매장과 연결된 중앙 실시간 조리 스트리밍 서버는 고객들이 언제든지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추구합니다. 은지의 설명이 깊이 와닿았어요. 모든 시스템은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고급화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앙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매장의 고객 피드백과 선호도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그에 따라 메뉴와 레시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반영합니다. 담당자의 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딩턴 마트도 고객 피드백을 수집하긴 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활용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인적 자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은지가 자랑스럽게 소개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도시락은 경력 단절 여성과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을 우선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로 운영되고 있었죠. 단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에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기업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단순한 조리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음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은지의 이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정갈한 손길로 김밥을 말고 있는 중년 여성들을 바라보며 저는 음식 이상의 철학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손놀림에는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기회가 되어 한 조리원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김미선 씨라고 하는 그녀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제 손을 화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더 정성껏 만들게 돼요. 전 이 일을 자랑스러워해요. 그녀는 과거의 경력 단절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도시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든 김밥을 먹고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 말에서 저는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음식과 사람 그리고 철학에 대해 처음으로 존경심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긴급 투자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저를 보며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한도시락 시스템의 혁신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지만 영국 매장의 실적 데이터를 보여주자 점차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대형 스크린에 김밥 매장의 모습과 고객들의 반응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중요한 가치, 바로 신뢰와 투명성이 이 혁신의 핵심입니다. 마케팅 이사 제임스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하딩턴 여사,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는 항상 고급화와 차별화였습니다. 이런 급격한 방향 전환이 고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제임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고급보다 진정성을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어 하고 그 과정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신뢰할 수 있는 고급으로 재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재무이사 사라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전 지점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셨나요? 이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재무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초기에는 주요 지점에만 도입하고 성과에 따라 확장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논의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질문과 우려에 하나하나 답하면서 저는 점차 임원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투자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는 특히 사회적 책임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요즘 유럽 전역에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드디어 모든 임원들이 동의했고 저는 장은지 대표를 런던으로 공식 초청했습니다. 평소 보수적인 저의 모습을 아는 임원들은 놀란 듯 했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이것은 하딩턴 마트의 미래를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런던 본사 회의실에서 만난 은지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과 겸손함을 동시에 갖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엘리자베스 하딩턴이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간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김밥이 하딩턴 마트의 미래를 이끌어야 합니다. 제 선언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곧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모두가 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딩턴 마트 전 지점에 한도시락 프랜차이즈 정식 입점을 제안했고 이를 전사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어요. 은지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촉촉함이 맺힌 것을 보았어요. 이 순간이 그녀에게도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저희에게 영광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브랜드가 유럽 최고의 유통업체와 손잡는다니.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어요. 영광은 우리 쪽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게 해주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은지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녀의 비전과 열정은 저를 더욱 감동시켰어요. 우리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닌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반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 같은 분이 우리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처음 런던에서 만났을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은지의 솔직한 말에 저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처음에는 김밥을 무시했으니까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체인화 소식이 공론화되자 언론은 즉각 반응했고 현장에 취재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발표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은지와 함께 단상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하딩턴 마트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도시락과 함께 신뢰와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유럽 전역에 전파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제휴가 아닌 식품 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의 시작입니다. 프랜차이즈와 발표 장면은 카메라에 생생히 포착되어 곧바로 전 세계로 보도됐어요. 많은 언론들이 이 소식을 크게 다루었습니다. 영국 대표 유통체인 한국 김밥 브랜드와 전격 제휴. 도시락에서 유럽을 바꾼다 하딩턴 마트, 김밥 혁신 선언. 협력 발표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쉴 새 없이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BBC, CNN, 파이낸셜 타임즈 등 유럽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연일 보도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제휴 정도로 여겨졌지만 김밥 스트리밍 시스템이 세계 최초의 조리 실시간 공개 유통 모델로 소개되면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은지와 함께 BBC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는 제게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딩턴 여사, 왜 갑자기 한국 김밥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셨나요? 당신의 브랜드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김밥을 무시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초밥의 저렴한 모방품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직접 한국에 가서 이 시스템을 경험한 후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식품 유통의 패러다임임을 깨달았습니다. 투명성, 신뢰, 정성, 이것이 바로 현대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입니다. 한도시락의 첫 번째 통합 매장이 런던 중심가에 오픈하는 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렸어요. 개점 2시간 전부터 줄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오픈 시간에는 거의 200m에 달하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저는 은지와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고 첫 손님들을 직접 맞이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거리 인터뷰에서 만난 고객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젊은 대학생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음식을 믿고 먹을 수 있어요. 그냥 포장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본 걸 고르는 거니까요. 처음으로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중년의 회사원은 감성적으로 말했습니다. 초밥도 좋아했지만 김밥은 훨씬 따뜻한 느낌이에요. 사람 손맛이 느껴진달까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같은 정성이 느껴집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영국인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제 아이가 처음으로 김밥을 먹고 좋아하더라고요. 편식도 심하고 까다로운 입맛이었는데 이 김밥만큼은 남김없이 먹어요. 식재료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마음이 놓이는 음식이에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김밥은 유럽에서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갔습니다. SNS에서는 김밥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한도시락 매장을 방문해 조리 과정을 체험하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일부 유명 셰프들도 김밥에 자신만의 해석을 가미한 레시피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회적 반향은 이민자 채용 시스템에서 왔습니다. 이는 은지가 처음 파트너십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다며 강력히 요구했던 조건 중 하나였죠. 유럽 각국의 한도시락 매장에는 경력 단절 여성과 이민자들이 주로 채용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민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유럽에서 새로운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시리아 출신 여성은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언어도 서툴고 고국에서의 경력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전문 조리사로 일하고 있고 제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었습니다. 김밥 말면서 제 인생도 다시 말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런던 시장이 방문해 이민자 채용 모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저와 은지에게 특별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입니다. 한도시락은 이러한 사회적 기여로 인해 사람을 살리는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었어요. 1년 후 한도시락은 유럽 9개국에 진출했고 하딩턴 마트는 유럽 최초의 100% 조리 공개 유통 체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이었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고객 신뢰도 조사에서는 업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하딩턴 마트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어요. 투자자들은 처음에 제 결정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저와 은지는 함께 하딩턴 한도시락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이민자들을 위한 조리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한도시락은 유럽의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식품 분야 사회적 일자리 모델로 공식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을 넘어 사회적 혁신의 모델이 된 거였죠. 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품격과 전통에 집착했지만 이제는 투명성과 정직함,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저는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김밥을 통해 음식만 바꾼 것이 아니라 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하딩턴 마트의 모든 제품은 이 철학을 따를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모든 식품 코너에 실시간 조리 공개 시스템을 도입했고 원산지와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트러스트 체인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빵집에서는 제빵 과정이, 정육점에서는 고기 손질 과정이 모두 고객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직원들의 저항도 있었지만 점차 이 시스템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혁신은 곧 유럽 전역의 유통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한도시락 아카데미였어요. 이곳은 경력 단절 여성과 이민자들에게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언어, 재무, 창업 교육까지 제공하는 종합교육기관이었습니다. 졸업생들은 한도시락 매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죠. 첫 기수 졸업식에서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들의 당당한 모습에서 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유럽 전역에서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신뢰의 상징, 정성이 담긴 식탁, 가장 따뜻한 간편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밥을 말던 여성들은 이제 매장의 운영자이자 후배 조리사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었어요. 특히 이민자 출신 직원들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영국 런던 중심가엔 K-김밥 워크가 열려 다양한 김밥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가 되었고 프랑스 리옹에서는 한도시락 김밥이 현지 대학병원 환자식으로 정식 채택되는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김밥은 이제 건강식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한 의대 교수는 김밥의 영양학적 가치와 정신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죠. 저희의 성공 스토리는 여러 비즈니스 학교의 사례 연구로 채택되었고
은지와 저는 함께 신뢰 경영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많은 기업가들이 저희의 모델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70세 생일에 은퇴를 선언했을 때 많은 언론이 저를 김밥 혁명가로 불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그 호칭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비즈니스 커리어를 시작한 이래 가장 의미 있는 별명이었죠. 은퇴식 날 유럽 각국의 한 도시락 매장 직원들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제게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거든요. 제 경영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사업차가 아니라 순수한 여행자로서 말이죠. 서울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다양한 김밥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곳은 고급스러웠고 어떤 곳은 소박했지만 모든 곳에서 저는 같은 열정과 정성을 느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서울 한복판 작은 김밥집 앞에 섰어요. 창문 너머로 김밥을 말고 있는 젊은 여성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밥을 받아준 게 아니라 김밥이 나를 살렸네요.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김밥은 저의 사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 삶의 방향과 가치관까지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이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높은 가격이 아니라 음식에 담긴 정성과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은지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제 더 연로해지셨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이 우리 김밥을 유럽에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 음식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당신의 김밥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당신이 가르쳐준 정성이라는 가치는 이제 저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두 문화, 두 세대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 순간이 바로 김밥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달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은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김밥집에서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서툰 제 손놀림을 보며 다들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이 만든 김밥이 가장 정성스러워 보여요. 진심이 담겨 있거든요. 은지 어머니의 이 말씀에 저는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경쟁하고 성취하는 데 집중했던 저에게 이 단순한 칭찬이 그 어떤 상패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측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제가 김밥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럽 곳곳에서 한도시락 매장은 사람들의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김밥 한 줄 한 줄이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감동 스토리를 위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진심은 언제나 전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